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과 이민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연방 점수제 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본인 스스로 캐나다 유학 후 취업을 했을 때 연방 점수제 이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 점수 채점을 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점수제 이민의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캐나다 각 주는 주정부 이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 이민들은 별도의 점수제 혹은 조건제로 조금 연방 점수제 이민보다는 쉽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점수 계산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 키시고요. 구글 검색어에 네,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원래 이렇습니까? 자, CRS 스코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CRS 스코어라고 검색을 하면 구글 검색 위에 제일 위에 뜹니다. www.cic.gc.ca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예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링크와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점수 계산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자, 제일 첫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의 현재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냐? 제일 위에가 뭐 결혼을 했다, 커먼 로우다, 이혼했다, 뭐 법적으로 분리되었다, 결혼했다,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싱글이다, 뭐 이런 식의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never married, 싱글이거나 married, 결혼했거나 혹은 뭐 사정이 있겠죠. 저는 결혼했으니까 married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표시가 되면 이제 배우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캐나다 시티즌이냐, 캐나다 시민권자냐 이런 걸 물어보죠. 혹은 영주권자냐 물어봅니다. 뭐 대체적으로 아니시겠죠. 아님 이렇게 선택하시고 맞다면 그걸 맞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캐나다에 함께 갈 것이냐? 당연히 같이 가겠죠. 그런데 배우자는 한국에 남아있고 나는 혼자 갈 건데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 영주권 신청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yes라고 보셔야 됩니다. yes. 몇 살이냐? 이건 만 나이죠. 저는 만 나이 44세입니다. 나이 너무 많네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44세. 나이 점수를 이렇게 보면요. 대체적으로 30세까지가 115점으로 만점이고요. 30세를 넘어서면 1년마다 5점이나 10점 정도 점수가 깎이고 만 45세 이상이 되면 나이 점수가 0점입니다. 점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 학력을 물어보게 됩니다. 최종 학력.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뭐 이런 것만 나옵니다. 세컨더리 디플로마. 그리고 난 1년제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졸업했어요. 2년제 디플로마를 졸업했어요. 4년제 배출러를 졸업했어요. 난 2개 학위를 갖고 있어요. 나는 석사요, 박사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선 한국에 있고 배출러 디그리니까, 그러니까 4년제 학사니까요. 학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 디플로마를 땄냐? 캐나다 학위가 있냐? 전 없죠. 그래서 no. 이렇게 선택. Official Language, IELTS 점수를 물어보는 건데요. 요거를 우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성적은 CELPIB나 IELTS, 그리고 밑에 2개는 불어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어 할 건 아니시니까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IELTS와 CELPIB 올해 초부터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CELPIB 테스트를 보실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준비를 할 학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IELTS 대부분 하실 거고, 우선 IELTS를 6.0 기준, 6.0으로 잡는 이유는 컬리지를 보통 입학하게 되는 영어 성적이 6.0이기 때문에 6.0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이에요. 다른 불어 할 줄 아냐? 이거 질문이거든요. 저는 불어 할 줄 모르고 점수도 없으니까요. No. Work experience in Canada입니다. 캐나다에서 근무 경력이 있냐? 현재는 없죠. 그래서 난 없어요. 라고 선택하고요. 직전 10년 동안에
경험이 있냐, 경력이 있냐라고 하는데 NOC 레벨이라고 해서 캐나다의 모든 잡들을 코드화,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O, A, B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B 직종의 한국 분들은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3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렇게 선택했고요. 이외에 주 정부 혹은 지역에서 혹은 연방에서 인정되는 certification이나 qualification, 자격증 같은 게 있냐? 없죠. 저는. 그래서 no 선택하시고요. additional point 해서 LMIA, 캐나다 노동청과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말하는데요. 이걸 발급받은 적이 있냐? 없다. 저는 없으니까 no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yes라고 하면요. express entry는 총 1200점 만점인데 여기서 50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졸업 후 취업하신 다음에 이 LMI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 거. 우선 저는 없다고 하니까요. no. 그리고 노미니를 받은 적이 있다. 이 노미니라는 거는 결국 주정부 이민, 주정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후보자가 됐냐, 승인이 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n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냐, 영주권자 이상의 블러디 가족들을 말하는데요. 전 없으니까 no.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 혹은 배우자의 학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자 학력은 뭡니까? 저는 배우자가 있긴 한데요. 마스터 디그리입니다. 석사기 때문에 마스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배우자 학력은 점수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배우자의 캐나다에서의 일한 경력을 묻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없다. 그리고 배우자가 영어 성적이 있냐? 저희 와이프는 영어 못하거든요. 그래서 없다까지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점수 계산을 하면 현재 한국에서의 저의 점수가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의 저의 점수 몇 점일까요? 229점입니다. 점수가 매우 낮네요. 1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대부분 400점 이상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저는 229점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턱없이 부족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나이가 아무리 젊더라도 경력이 있더라도 영어 성적이 높더라도 사실은 이 점수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지 않는 이상 매우 낮는 게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자, 이걸 다시 저는 229점입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제가 이제 캐나다 컬리지 2년제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1년을 취업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3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의 점수가 올라갈지 줄어들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점수가 이제 변동이 되겠죠. 난 45세 이상이 됐겠죠. 3년 이상이 됐으니까요. 3년이 지났으니까요. 자, 학력. 배출러 디그리에서 저는 배출러가 아니라 two more certificate diploma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학위가 되는 거죠. 한국의 학사 학위와 캐나다의 2년제 디플로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학위가 되는 거고 캐나다의 학위가 있냐? 있었죠. 있죠. yes. 뭘 땄냐? 자, 1 or 2 year 디플로마를 저는 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IELTS 성적은 있냐? 우선 IELTS 6.0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냐? 제가 1년 일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3년이 지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1년 있어요. 이렇게 1년. 직전 10년 동안 일한 경력은 3년이 풀이니까 3년 그대로 놔두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나이를 3살 더 먹고 캐나다 학위를 하나를 얻고 캐나다 경력을 1년 얻은 상황이에요. 현재 이 상황에서 점수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229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 계산을 다시 하면요. 343점으로 한 120점 정도 점수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400점 이상인데 저는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자,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봅시다. 어떻게 트라이 하냐? 제가 영어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IELTS 점수를 더 잘 받았다고 해볼게요. 사실 이 점수표를 엑셀로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산점과 가산점이 매트릭스 되어서 좀 더 추가 점수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엑셀로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스템 그대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IELTS 점수를 계산해 보면요. 이치밴드 6.0보다 CLB 9이라는 쉽게 말하면 이치밴드 7.0인데 리스닝만 8.0를 받게 되면 가산점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7.0, 8.0, 7.0, 7.0, 리스닝만 8.0, 나머지는 다 7.0을 받으면요. 이렇게 점수 계산 다시 해볼게요. 현재 제 점수가 343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IELTS 밴드를 조금 올리면 343점에서 395점으로 거의 한 40점, 50점 정도 올라간 결과를 보이죠. 이제 좀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컬리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영어를 조금 잘해야 되겠다. 영어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겠다. 하지만 현재 커트라인이 부족하죠. 여기서 제가 남은 마지막 카드가 남은 거예요.
뭐냐? 내가 취업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 고용주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민하려면 LMIA라는 게 필요하다. 네가 좀 신청해 줄 수 있냐? 우리 회사에서. 나 일 열심히 하잖아. 잘하잖아. 그러니까 나 좀 계속 고용을 하려면 LMIA를 좀 지원해 줘. 해서 만약 고용주가 오케이, 회사에서 오케이 한다면 LMIA를 승인해 줄 거예요. 오, LMIA를 받게 돼요. LMI 받고 NOC 레벨은 B 레벨 이상으로 받겠죠. B 레벨로 받으면 50점의 가산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445점. 이 정도면 거의 이민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LMI를 받은 제가 445점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점수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1년을 1 더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저는 나이 점수는 빵점이지 않습니까? 45세 이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1년을 1을 더하게 되면 캐나다 경력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되게 됩니다. 요 점수 찾아볼게요. 요거죠. 캐나다에서 1년 일한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1년 일을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점수가 445점, 1년을 일했을 경우에 445점인데 제가 2년 경력을 채우고 신청을 하면 몇 점이냐? 445점을 넘어서서 456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점수대다. 그래서 이민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0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나이가 30세이신 분들은 저보다 무려 100점이 높을 겁니다. 나이 점수가 거의 100점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30세에 가까울수록 30세 미만은 30세가 똑같습니다. 만점을 받는 거고 30세에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유리한 게 익스프레스 엔트리다. 또 영어를 잘할수록 유리한 게 익스프레스 엔트리다. 점수 구간대를 잠깐 보면요. 이걸 다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놨어요. 학력 점수, 영어 점수인데 이 영어 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 학력 점수의 편차를 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한국에서 학사를 졸업한 상태에서 캐나다 학력이 조금 추가되냐 마느냐 하는 건 한 50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영어 점수에서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IELTS 점수가 높을수록 캐나다에 이민할 확률이 높아진다. 단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 Express Entry라는 연방 점수제 이민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점수가 낮다고 해서 LMI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나는 2년 일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해당 주, 캐나다 여러 주의 주정부 이민들을 고려하시면 사실은 연방 점수제 이민인 Express Entry보다 훨씬 쉽게 이민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이민국 사이트를 좀 구체적으로 좀 뒤져보면요. 뭐 몇 명 뽑았냐 이런 기록들도 다 나와요. 그래서 2014년부터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 끝까지 가볼까요? 2013년이었나? 아마 끝까지 가면 9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5년 1월 31일부터 선발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선발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개인 점수를 산출하시기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대신해서 무료로 상담 드리면서 점수 계산 그리고 캐나다에서 학력과 취업 이후의 점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민 가능성을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캐나다 이민과 유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